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네, 오랜만에 옆에 게스트를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옹꿈사 회원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에서 손용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옹꿈사 회원이세요.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못했다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옹꿈사에서 손용호로 활동하고 있는 손용호입니다. 병행 수입 시작한 지는 10개월 차 되었고요. 이번 달에 3천만 원 매출이 났고, 야,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런 건 대답하지 마지. 예, 그래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손용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친구를 모시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물건을 사입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매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10개월이라고 했지? 예, 10개월 차인데 매출이 아까 얼마나 그랬지? 3,100만 원. 3,100만 원? 네. 수익률은 얼마나 돼? 수익률은 40에서 50% 사이인데 그냥 40%라고 잡습니다, 저는. 그래? 야, 네. 그러면은 많이 벌었네. 거기다 10개월 한 백마진도 있습니다. 백만 있어? 야, 그래? 좋네. 야, 너 근데 처음부터 잘했냐? 아니요. 제가 8월부터 12월까지가 진짜 좀 정책이었어요. 매출이 한 500선에서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2월부터 다시 이제 중박공식 좀 보고 공부해가지고 1월부터 좀 제대로 했더니 1월부터 좀 매출이 확 이렇게 급상승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물건 몇 개로 시작했지? 처음에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예, 그래, 10개 정도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매출 거의 미미했지. 그쵸. 야,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 많이 하지 않았냐? 정말 많이 했죠. 제가 2월에 악성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폐기물차 불러가지고 싹 다 버렸거든요. 그때 진짜 좀 포기하고 싶었어요. 맞아. 네가 생각할 때 그 정체 이유는 뭐인 것 같아? 그게 뭐 소싱 실패한 거는 뭐 그냥 둘째 치고, 저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를 방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으로 처음에 소싱을 했다가 또 이 방법이 좋아 보이네, 그래서 또 이 방법으로 소싱을 했다가 이러니까 사실 저희가 상품을 소싱하고 나서 광고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광고를 확 못 하겠더라고요. 자신감의 결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아이템에 대한. 맞아. 근데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려면 키워드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광고로 유입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월 달부터 빵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1월 달부터 이렇게 터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 제가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가 뭘 했을 때 가장 타율이 높은지를 알겠더라고요. 소싱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동안 많이 실패했으니 마지막이다 하고 소싱을 하고 광고비를 정말 많이 썼어요. 매출 대비 뭐 한 20-30%를 썼죠, 매출에. 그랬더니 그게 반응이 슬슬 오더니 그렇게 성공이 되더라고요. 특별한 노하우는 없네. 네, 맞아. 그냥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그래, 해가지고. 맞아. 아직은 이 시장 자체가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투자하면은 그래도 운보다는 그래도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고생 많았다. 근데 네 올해 나이 몇 살이지? 저 올해 31입니다. 31이야? 예. 어씨, 나이 어리네. 원래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 예, 그쵸. 제가 원래는 해외 베트남 쪽 나가가지고 영업하고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트남어 준비를 한 4-5개월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찼을 때 나왔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죠. 제 생각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입이나 병행 수입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 제가 2월에 나와서 3월에 안 된다는 걸 알았고 8월에 이걸 시작했는데, 그 5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모든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살아오다 보니까 제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알았다는 거지? 네, 그럼요. 저는 이런 수입 사입 이런 쪽에
비즈니스가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좀 더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사업이 주는 매력은 정말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는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이 뭐라고 생각을 해? 온전한 내 것이란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최종 골은 브랜딩이잖아요. 근데 브랜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 제 온전한 제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제게 될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근데 보통 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8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 4개월 동안 매달렸으면 사실 돈도 많이 까먹었지. 2,500 정도 까먹었어? 네. 와, 장난 아니네. 무슨 생각이 들었니? 그냥 집에 있는 와이프랑 애기 보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야, 근데 그 까먹었을 때는 내가 없었다. 그쵸. 인정하지? 맞아요. 인정하지? 네, 맞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와주고 같이 해보자고 한 거는 12월, 맞아요. 1월부터잖아. 그치? 네. 그때부터 자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만 했는데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이유가 뭐야? 제가 음, 사실 재취업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중박 공식을 봤거든요. 거기에 형이 딱 이렇게 써놨어요. 50개는 소싱을 하자. 사업은 인내다. 그리고 투자금 없는 사업은 없다. 이렇게 세 개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재고 사입에 대한 부담감은 내가 큰 돈을 벌게 해준 가장 큰 이유 땡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재고를 가져가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진입 장벽이다. 네, 맞아요. 맞아. 네. 되게 두려워해 사람들이. 재고는 곧 나의 장삼 이천인데 재고를 곧 나의 가장 뭔가 좀 치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되게 빚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재고를 사입을 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갖고 주인의식도 갖고 애정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재고를 사자마자 덜컥 겁부터 나면은 이게 그거를 뚫고 나가기가 어려워. 그게 난 진입장벽인 것 같아. 맞아요. 어떤 사람은 상품 한 개, 두 개만 가지고도 매출 1억, 2억을 내기도 해. 근데 매출 1억, 2억이 내려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 돈을 주질 않는데 누가 먼저 물건을 줘. 그렇죠. 그러면 자기 돈을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팔린 다음에 자기의 마진을 붙여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잖아. 그 구조인데 돈도 없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물건 많이 팔렸는데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 돈 없이 못하는 거지. 투자금은 필요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계시더라고. 투자가 아예 없이 시작하는 사업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고,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맞아. 솔직히 2,500만 원 까먹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2,500만 원 투입한 거 아니잖아. 아니죠. 네. 이것 조금 해보다 안 되고 이것 조금 해보다 안 되고 괜찮아. 근데 그게 조금 했지만 조금씩 갔다고 한다면 괜찮잖아. 네, 그럼요. 맞아. 맞아요.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는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3PL 업체를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창고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백마진이라고 한 게 자기의 이제 택배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고객들한테 받는 택배비보다 자기가 이제 지출하는 택배비가 더 적으니까 거기서는 마진을 또 말하는 것 같아요. 맞지?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또 3PL 업체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투잡이 많으시고 생각보다 내 시간의 시급이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돈 하나라도 아껴서 시작을 할 수 있으면은 뭐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창고를 얻었다. 창고는 고정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이 친구는 그 부분을 잘 극복한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한 번도 창고를 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은 이 친구가 돈 투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되나? 정도로 훅 넣더라고요. 물론 결국에 그래서 이렇게 10개월 만에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매출 3, 4천을 달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다음 달 목표는 얼마 정도? 다음 달은 4천. 4천? 네, 그 다음 달은 5천. 네.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네. 그쵸. 계속 태울 생각이구나.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수중에 돈이 남는 게 많이 없지. 솔직히 아직은. 왜냐면 법만큼 매출이 늘어나면 또 그 매출 늘어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재고를 사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 근데 이게 딱 어느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매출이 3천이니까 40%면 1,200만 원이잖아요. 1,200만 원에서 제가 신상품 소싱하는 비용이 한 200만 원이다. 그럼 이거는 처음에 20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었지만 지금의 200만 원은 사실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커질 수가 있는 게 제가 좀 더 도전적으로 확실히 왜 그런지 알아? 봤거든. 맞아요. 한번 잘 되는 거 봤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00이 곧 300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거든. 예. 근데 물론 초반에 부진재고도 경험하고 그게 나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좀 이런 말 하는 거 나 되게 싫어하는데 수업료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예 간과할 수는 없는 거야. 누가 처음부터 시작했고 다 잘 돼. 맞아요. 말이 안 되지. 네. 내가 뭐 사람들한테 다 잘 된다, 다 잘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잘 된다라는 의미에는 자신감을 주려고 하는 이유도 있어. 그 진입장벽을 뚫기 위해서. 다 잘 될 수는 없어. 왜냐? 사람마다 사업에 임하는 자세와 애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의 셀링 포인트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들여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제일 부각시킬 수 있는 건 저거든요. 사장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직접 사가지고 제가 직접 찍고 하는 게 제 상품에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상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